다음 이제 본론 내용도 설명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결국 저가 여기 있던 그 포인트 있죠? 포인트들 거의 여기다가 그래서 훨씬 더 설명을 많이 하는 거 예를 마치 그냥 글쓰기예요. 글쓰기인데 단 글을 문장을 완성 굳이 안 시켜도 됩니다. 문장을 완성시키는 여러분이 말을 직접 하시면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진짜 말의 뼈대를 잡아주고 여기서까지 말의 뼈대를 잡아주고 여기는 이제 말에다가 한 80% 정도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의 주성분 효능, 열영양소 중 가장 중요한 성분인 리코펜, 활성산소는 DNA 손상시키는 물질, 노화를 일으킨 주범, 이탈리아 사람들은 세계적인 장수국가. 이렇게 여러분이 자잘한 포인트들을 좀 세세하게, 여기 훨씬 세세하게 쓰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연구를 쓰거나 통계를 쓰시면요. 여기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단 연구나 통계 부분이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 쉽게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똑같이 3번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연습을 해보실 때는요, 집에서 연습용을 해보실 때는요, 본론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도 연습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 부분으로 가고요.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고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했던 걸 정리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행동 촉구라든지 아니면 명언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이 스피치를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피치에 이제 그 개요서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개요서를 쓰고 나면요, 여러분이 이제 우선은 여기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제가 그 비언어적 표현에서 몸짓하고 음성적을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제쳐두고요. 우선요, 비언어적 요소에서 제가 비언어적 요소에서 비언어적 요소는 제쳐두고 우선요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하는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들 있죠. 비언어적 요소들은요 제가 이제 아마 서서 하면서 직접 같이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꾸 비언어적이란다. 죄송합니다. 그 이제 파워포인트 넣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쭉 읽으시면서 한번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이걸 만들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우선 명언 같은 건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명언 같은 거는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다 써주세요. 그래야지 그 청중분들이 다시 한번 그걸 읽어보고, 머릿속 다시 한번 그거를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정말로 파워포인트 개수 제한이 없다고 하면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명언이 이제 1순위가 되겠고요. 만약 정말 제한이 없다면요. 그리고 얘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순위로는요. 바로 그 이런 통계입니다. 통계 특히 그래프가 있는 경우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프가 있는 경우는요. 통계고 그래프가 있다? 그럼요. 바로 파워포인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숫자 같은 것도 써줄 수 있으면 써주는 거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이렇게 좀 자잘한 포인트를요. 자잘한 포인트를요. 직접 파워포인트에다가 정리를 해준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거 리코펜 자잘한 포인트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청중분들이 직접 눈으로써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그 이제 파워포인트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파워포인트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이 됐다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많아지겠죠. 그럼 두 가지예요. 여러분 조금 더 그래도 심플하게 보이고 싶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 슬라이드를 정말로 여러 개를 만드는 겁니다. 한 슬라이드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써주지 않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기독성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얘네들 한 슬라이드 있어야겠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내용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그 연구를 발표하는 경우에는요. 교수님이 딱히 그 연출가 정말 신경 안 쓰시거든요. 내용이 진짜 중요한 시간이 그때는요. 내용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디자인 정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필요한 내용 거기다 다 쓰셔야 됩니다. 파워포인트다가 진짜로. 여러분 필요한
여러분이 말해야 될 내용 그 요약하지 마세요. 요약하면서 여러분이 말해야 될 내용 요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공 관련된 건요. 여러분이 뭐 한 조사라든지 그런 건요. 여러분이 다 나열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연출을 볼 것 같다. 그럼요. 그때 어느 정도 살짝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여전히 내용이 좀 상당히 중요시 될 겁니다. 교수를 상대로 하는 건요. 정말 스피치 과목이 아닌 이상요. 어느 정도 내용이 상당히 중요시가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 여기는 안 썼는데 이제 여기다가 또 그 이제 여기 연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다시 정의를 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거에 대한 내용, 암에 대해서 그래서 유방암 발생의 최저 수준 이거에 관한 그런 그 슬라이드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 슬라이드 아니라 그 도표를 찾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프라든지 그런 걸 찾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2에서는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셨던 거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슬라이드 내용을 보고 작성한지에 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슬라이드를 많이 작성하실 거예요. 그땐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다 이건 그냥 구글 닥스를 이용해가지고 간단히 여러분이 포인트를 여기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먼저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종이에다가 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저가 지금 종이로 실시간으로 하면서 그걸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때 구글 슬라이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제가 다 없애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슬라이드가 확실히 완성이 됐을 겁니다. 완성이 됐죠? 그럼요. 여러분이 우선은 슬라이드를 넘겨야 할 포인트를요. 슬라이드를 넘겨야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새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는 부분. 새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직접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런 색이 있죠?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아주 강렬한 색깔 말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이라이트 해주시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무조건 넘겨야 된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외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까먹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긴장하고 나면요. 또 앞에 나오면 정신이 은근 없어요. 이 때문에요. 여러분이 슬라이드를 넘겨야 되는데 까먹는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종이 지금 전 종이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뭐 물론 이렇게 하시고 인쇄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칼라 해주시겠죠.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이제 프린트하고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종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 컴퓨터 하이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종이 하이라이트하고 종이 그 형광펜이 훨씬 더 약간 색깔이 은은합니다. 그래서 아주 눈에 강렬하게 띄지 않고 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형광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게 싫으시면 그냥 간단히 밑줄 치셔도 되고. 볼드펜 좀 피해주세요. 왜냐면 볼드펜 여기다 이렇게 약간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볼드펜 좀 피해주세요. 여러분 볼드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 여러분이 가장 편하신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다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전에 보여드린 그 몰핑 같은 경우 있죠. 그거를 세팅을 잘못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팅을 잘못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이걸 정상적으로 할지 모를 때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어떤 거 세팅을 어떻게 잘못 바꾸게 되면요. 그 여러분이 버튼을 두 번 눌러야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들어간 게 한 슬라이드로 얘가 그 파워포인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뒤에 애니메이션이 끝난 부분을 또 한 슬라이드 생각을 해가지고 간단히 여러분이 이제 버튼을 한번 눌러가지고 즉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버튼 눌렀어요. 다음은 넘어가요. 근데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 삽입돼 있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버튼을 총 두 번 눌러야지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여러분 여기다 직접 바로 써주세요. 여기다 여러분이 바로 두 번 눌러서 넘어가린다고 써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착오 없이 바로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슬라이드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슬라이드가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여기 앞부분 있죠.
아탄 두 단어에다가 이게 형광펜을 칠해주세요. 다 칠하시면요. 여러분이 이게 다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연결했는지 딱히 집중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만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색깔로 쳐주신 것도 좋습니다. 은은한 색깔 이렇게 다른 색깔로 쳐주시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 포인트, 다음 파워포인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마 제가 다시 한번 말을 이제 서서 말하면서 직접 알려드릴 것 같은데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프레젠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특히 움직임하고는 상당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요,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분이 뒤에 내용을 말하고 나서 뒤에 내용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요, 다음 슬라이드 넘기시거나 아니면 그 앞에 서시게 돼요. 여러분이 많이 연습하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딱히 익숙해지지 않는다. 아니면 좀 처음이다. 즉, 이런 걸 해보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다가 직접요, 써주세요. 이 위에다가 조그맣게 앞으로 가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크린 앞에 서기. 어느 정도 그렇게 모션을 써주세요. 특히 파워포인트 관련된 모션 같은 경우는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런 것까지 써줄 필요 없어요. 그거 써가지고 여러분이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정말 인위적이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이 정말 인위적이게 보여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정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이거 가르치기. 예를 들어서 도표가 있으면 도표 가르치기. 아니면 전에 제가 한 예시같이 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옵니다. 파이 차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요, 한쪽 이제 파이차트 1을 가리킬 때는 왼쪽에 쓰기, 파이차트 2를 가리킬 때는 오른쪽에 쓰기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이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여기 위에다 조금만 써주세요. 위에든지 밑에든지. 위에가 좋을 거예요. 위에다 조그맣게 파이차트 1 왼쪽에다 쓰기, 오른쪽에 쓰기,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에 이쪽에 가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미리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대략 계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바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조그맣게 지금 여기가 보일 수 없는데 왼쪽으로 움직이기, 뭐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아니면 스크린 앞에 서기.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정말로 진짜 화면이 거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실 경우 많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알아도 있으시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강의실 같은 경우는 뒤에 화면이 있죠. 그런데 위에 화면이 있는 경우 있지. 여러분이 쓰는 바로 뒤에는 화면이 없고 약간 올려다 봐야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땐 기본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고요. 그땐요, 가장 서기 좋은 장소는요, 중간에서 약간 벗어난 사이드입니다. 중간에서 약간 벗어난 사이드에 서게 되면요, 어느 정도 이게 사진 찍을 때 황금 비율이 있거든요. 사진 찍을 때 황금 비율이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쓰게 되면요, 중간에서 한쪽으로 쓰게 되면요, 그 황금 비율은 맞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중간에, 그리고 너무 옆에 서게 되면요, 청중들이 여러분하고 뒤에 내용을 같이 보는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중간하고 살짝 치우쳐지는 오른쪽, 치우쳐진 왼쪽에 서시게 된다면요, 너무 가생이 말고요. 그럼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동시에 뒤에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여러 청중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때문에 너무 많이 시선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스크린이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정말 가리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뭐 가리킬 수 있거나 스크린 가리킬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훨씬 스크린 정말 크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밑부분에 서시면 좋습니다. 그냥 한 부분에 계속 서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단 그런데 그거를 플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느낌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간단하게 오른쪽, 왼쪽 부분 써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서서히 왼쪽으로 옮겨가는 거를 약간 상기시킨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이제 서서히 살짝 움직여야겠다. 라는 걸 살짝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선 조금 이제 움직여야겠다. 왼쪽 움직였다. 오른쪽 움직였다. 그걸 여러분이 직접 연습해 보신 거. 연습하시면 여러분 익혀가신 거. 여러분 몸으로 직접. 그리고 여러분 촬영한 거를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색해 보이는지 어색해 보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계속 피드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이 여기다 쓰는 건요. 여기다 여러분이 왼쪽인지 오른쪽 움직이지 그거는 상기시키는 역할입니다. 상기시키는 역할이에요. 실제로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몸에 배셔야지 가장 자연스러운 그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인트 2, 본론 2, 본론 3에다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여기서 좀 말을 크게 했다. 예를 들어서 초반 부분에 말을 크게 했다. 그런 부분은요, 여기다가 크기라 써주시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요, XR 쳐요. 그럼 여기서 좀 크게 말해야 된다. 위에다 XR 이렇게 계속 칩니다. X자를 어떻게 치냐면, 아래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는 크게 말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여러분이 약간 기호를 정해요.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선 조금 크게 점점 커져야겠다. 그럼 여기다 이제 크레센도를 그려줍니다. 크레센도는 정확하게 아니죠. 그런데 약간 억양 같은 거를 미리 플랜 해둔 겁니다. 실제 발표에서 이걸 잘 못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습할 때는 이런 내용 하면서 좀 익혀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뭐 작게라는 거나 작게 여기 이제 소리를 낮췄나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거나 그럼 여기서부터 소리를 좀 낮춰가지고 조용조용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차분하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행동 그리고 파워포인트와 엮어서 어느 정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건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종료하고 서서 직접 말을 드리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